자, 이제 우리 지영 선생님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할 건데, 다이어트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를 꼭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 영상이 어떤 지영 선생님한테 제가 다이어트 하는 식단에 대한 설명도 되겠지만, 이거를 이제 보시는 이제 많은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여성 고객님들, 여성분들, 그 다음에 남성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식단 조절에 대한 오해와 어떤 진실을 구체적으로 깊게는 못 들어가지만 포괄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영 선생님, 그 다이어트라는 게 원래 어원이 뭔지 알아요? 네. 시기 아닙니까? 시기, 맞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운동이랑 너무 연결시켜서 막 뭐 크로스핏이라든가 서킷 트레이닝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틀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다이어트 자체의 어원을 보면 다이어트는 식이 조절입니다. 식이 조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식단 조절이 잘 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식단을 지킬 수 있겠지만, 이제 대회 준비가 아니고 내가 좀 뭐 여름에 바캉스를 가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이쁜 옷을 입기 위해서 하시는 여성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좀 체지방을 태우고 좀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딱 틀에 맞춰진 식단보다는 내가 어떻게 먹는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떠한 식으로 계획적으로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면 다이어리라는 게 필요해요. 물론 요즘엔 핸드폰 다이어리도 있는데, 일단은 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볼펜으로 이렇게 펜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다이어트 다이어리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는 이제 모든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다이어리를 제작해서 주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을 알고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첫 장, 이렇게 장수가 여러 개 있지만, 첫 장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이어트 10계명? 이게 다이어트 10계명이라고 이제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자, 다이어트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보다는 항상 저는 이제 회원님들이 오시면 읽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다이어트 10계명 1번이 뭐예요? 1번. 자극적인 음식은 제한한다. 달고 짜고 매운 음식들은 NO. 그럼 내가 한 번 꼭 물어봐. 고객님은 어떠세요? 다이어트, 달고 짜고 매운 음식 좋아해요? 좋아하죠. 단짠. 그렇지, 단짠. 그건 어차피 같이 가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 했어. 달고 짜고 맵고 신맛인가? 그 네 가지 맛이 합쳐지면 평생 먹을 수 있다고. 맞아. 끝없이 들어간다고. 왜냐면 계속 도니까.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뭐 이제 일단 단 거 먹으면 몸 안에 이제 그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액이 늘어요. 부어요, 말 그대로. 체액이 늘고, 그 다음에 단 거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겠죠. 일단 설탕류 들어가면 인슐린 나오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나오면 몸의 저장 호르몬,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결국에 저장 호르몬, 동화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장되는 게 중요할까요? 합성이 중요할까요? 이화가 중요할까요? 분해되는 게 중요할까요? 분해되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분해의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다는 게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단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짠 거 먹으면 몸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역시 수분을 많이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짠 거 많이 먹으면 또 근육을 또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짠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매운 음식 먹으면은 다이어트 효과 좋지 않나요? 뭐 캡사이신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맞는 얘기인데, 보통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은 거의 같이 가요. 맵고 짜고 단 음식은 같이 갑니다. 예를 들면 찜닭, 매운데 짜면서 살짝 달아. 왜냐면 설탕이 들어가. 떡볶이, 매운데 짠데 달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자극적인 음식이죠. 이런 거 먹게 되면
입맛이 돌아요. 근데 돌아버리는 게 머리가 도는 게 아니고 입맛이 자꾸 돋가죠. 그러니까 계속 식단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번 자극적인 음식은 제한한다. 그냥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그냥 한동안 없다고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조절하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2번. 자, 2번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린다. 자, 탄수화물을 줄이면 우리 몸에 그 에너지가 대사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소비되는 게 탄수화물 에너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이 쓰입니다. 결국에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건 결국에 지방에 대한 어떤 그 타겟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에너지 대사로 쓰기 위한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건데, 자, 요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있을 때 탄수화물을 보통 이제 뭐 휘발유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찌꺼기가 많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끗해. 탄수화물을 소비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가장 1차적인 어떤 에너지 대사예요. 그래서 잉여물, 그러니까 뭔가 부산물이 남지 않아, 많이. 근데 지방을 많이 태우면 부산물이 많이 남을까 안 남을까? 남지 않을까요? 남겠죠. 케톤이라는 어떤 부산물이 남아요. 그래서 지방을 너무 많이 태우는 건 몸에 그닥 좋은 반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지방을 많이 태우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그럼 케토니스라고 해서 몸이 산화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체는 지방 에너지보다는 탄수화물 에너지를 더 잘 쓰게 되어 있고, 지방을 에너지로 쓸 때는 몸이 더 되게 좀 피곤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요. 밥 굶어본 적 있죠? 네, 그때 살이 제일 많이 빠지는 거 알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쌀을 안 먹었어요. 그치, 잘 안 먹었을 때. 근데 몸이 되게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아니요. 못하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들어가주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가서 지방에 대한 타겟팅이 적어지면 살은 안 빠지고 계속 왔다 갔다. 탄수화물 가지고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그거 요요현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뭐 요요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탄수화물 가지고 장난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굶어서 빼고 또 바로 다음날 또 먹고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줄였는데 단백질을 늘리는 이유는? 근손실을 막기 위해? 이제 근손실을 막기 위해를 보통 이제 그 여성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이제 많은 트레이너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육의 손실을 막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단백질 그 영양소가 들어가도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시키자라는 호르몬, 그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그 다음에 합성 호르몬들 있죠. 그 동화 호르몬들, 테스토스테론 같은 거, 이런 게 안 나오면 그거는 그냥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진짜 그 건물을 짓는데 재료는 많은데 인부가 없는 거야. 그 재료만 갖다 쌓아놓으면 뭐하냐 이거지. 재료만 이렇게 쌓인. 그치. 절대적으로 단백질을 먹는 이유는, 여기서 단백질을 먹는 이유는 근육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단백질이 들어갔을 때 탄수화물이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은 1시간, 단백질이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달래고 포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나 근손실을 막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먹어도 무관합니다. 그거는 본인의 어떤 생각의 자유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은 어쨌든 포만감 유지 위해서 먹는 거다. 자, 한번 3번. 한번 물은 수시로 마시되 식사 중에는 마시지 말고 하루에 2리터 이상 먹는다. 물은 이제 수시로 마시는 거는,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혈액순환? 근데 이제 물을 수시로 마시는데 달고 짜고 매운 음식 먹고 물 수시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붓지 않을까요? 더 붓죠. 물을 잡아놓잖아, 몸이. 아. 인체가 잡아놓잖아. 그러니까 물을 수시로 마시는 거는 해요, 우리 여성분들이. 근데 왜 자꾸 붓지? 떡볶이 먹고 물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엔 물을 수시로 마셔도 그게 몸에서
어떤 신장에서 여과돼서 다시 나오고 이게 몸에서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 한번 걸러진 체액을 통해 한번 걸러진 그런 수분들이 다시 그 소변을 통해서 나오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 림프의 순환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림프의 순환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하체 부종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또 안 드시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자극적인 음식을 제한하고 나서 물을 많이 드시되, 식사 중에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식사 중에 마시면 소화가 되게 안 돼요. 위액이 이렇게 희석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럼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여름에 또 찬 거 많이 먹죠? 네. 그러면 위장 배탈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몸에 어쨌든 좋은 것도 아니거니와 일단 물을 수시로 마셔야 되는 이유는 혈액순환, 그 다음에 물의 농도를 좀 약간 묽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체액이죠. 피의 농도를 묽게 만들어서 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안 마시면 체액이 끈적끈적해져. 혈액이. 그리고 혈관이, 또 여성분들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게 나와요. 그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어떤 그런 화합물이거든요. 화학적인 어떤 물질이에요. 그게 나와서 이 관 자체가 넓어지고, 모세혈관 자체가 넓어지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모세혈관은 좁아 있죠. 물은 안 마시니까 체액은 되게 끈적끈적하죠. 그럼 혈액이 돌겠어요? 잘 안 오고. 안 돌죠. 운동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심장을 뛰게 하고, 이해되세요? 네네. 결국에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물을 통해서 체액의 농도를 옅게 만들어서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맨날 혈액순환 신진대사 얘기하면서 물 안 드시고, 그다음 짠 거 많이 먹고, 아니면 운동 안 하고 혈액순환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수전증이 아니고 수족냉증. 맞아, 손발 차. 손발 차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꼭 필히 물을 항상 이 500ml 페트병 있죠? 네. 그걸로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는 먹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물어봐도 돼요. 네. 근데 2리터보다 더 많이 마셔도 되나요? 그러니까 2리터보다 더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도 있고, 뭐 되게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 신장에 좀 부담을 줘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줘요. 왜냐면 신장에서 또 여과시켜야 되고, 그다음 수분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몸이 너무 혈액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근데 인체가 결국에는 물이 많이 들어오면요, 신장 기능이 제대로 좋다면 그런 여과하는 거, 신장에서 여과해주는 기능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가 가요, 실제로. 그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요, 그러면 물의 소변 배출도 잘 안 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적당한 게 중요한 거지, 너무 많이 먹는 게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 항상 적당한 양을 2리터? 2리터. 전후로 해서 본인의 몸의 상태에 맞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본인이 먹었을 때 괜찮으면 괜찮다. 네. 4번. 과일과 주스, 우유를 제한한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한번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어떤 부분인지. 의문이 많이 드는데, 과일은 많이 먹어도 막 살 안 찌고 막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과일이 좋아요. 과일 좋고, 제가 과일을 처방할 때는, 과일을 다이어트 식단에 처방할 때는 보통 오전에 배치를 시킵니다. 왜 오전에 배치를 시키냐면, 이거는 좀 약간 저만의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인체가 한 4시, 새벽 4시서부터 12시까지 몸에서 이제 그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4시서부터 12시, 그러니까 새벽 4시서부터 12시. 그때 몸이 이제 편해지는 시간이야.
굉장히 이 몸에 있는 안 좋은 물질들 다 배출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때 음식이 딱 들어오면 소화기관을 또 써야 돼. 네. 인체라는 게 너무 피곤해요. 소화를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소화가 쓰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과일 같은 걸로 해서, 과일은 위를 거의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막 이렇게 뽁짝뽁짝뽁짝 되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소장으로 갑니다. 에너지는 공급은 해야 되죠. 아침이니까 피곤하고 또 에너지가 공급돼야 당이 들어가야 또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에너지는 공급하되 위장을 좀 쉬게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저는 나름 그렇게 처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는 과일을 먹되, 저녁에 과일을 먹으면 아무래도 과일에 있는 어떤 당분? 근데 과일에 있는 당분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식사 다 하고 과일 따로. 고구마는 식사가 아니고 간식이야. 우리 어른들 특히. 어른들 과일 꼭 음식 먹고 과일 먹죠. 맞아요. 그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과일부터 먼저 먹고 야채 먹고 나중에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는 그런 식단도 있어요. 거꾸로 식사법.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제시한 건데 난 그것도 일리가 있어. 왜냐면 과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위장을 거치지 않고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먼저 들어가면 얘는 이미 들어가서 소장에서 이렇게 흡수가 된다? 네. 근데 이제 그 음식을 먼저 먹고 나중에 과일을 먹으면 음식이 내려갈 때까지 과일이 못 내려가. 그 위에 계속 있구나. 그러면 노폐 한다. 거기서 썩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나는 그런 책들을 몇 번 읽어봐서 이것도 일리가 있다. 저는 항상 모든 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저녁에 밥을 다 먹고 뒤늦게 이제 과일을 먹는 건 오히려 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더 잉여 칼로리가 남는다. 어쨌든 과일도 칼로리인데 밥을 먹고 칼로리를 더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저녁보다는 아침이 좋고, 이거는 참고로 제가 이제 과일식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침에 과일식을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참외랑 찬 수박을 아침에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찬 기운이 있어서 그거 먹으면 위장이 탈나요. 빈속에. 빈속에. 정말 이거는 제 노하우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그거를 생각하시고, 참외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 참외 수박 집에 그게 많았었는데 그거 먹으니까 속이 완전 변했어요. 그래서 한 달 고생했습니다. 과일식 아침에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잘 안 드시고 아침에 라떼 한 잔 같은 걸 마시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우유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는지, 라떼 한 잔 정도는 좀 괜찮은지.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유를 많이 드시는 건, 그러니까 일단은 바디빌딩 하시는 분은 남성분들은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왜냐면 그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성장인자들이 많고, 인슐린 민감도가 인슐린 빨리 높여요. 인슐린 수치를 빨리 높여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 우유를 마셔요. 그거는 몸에 빨리 동화를 만들게 시켜요. 동화 호르몬을 분비시키려고. 결국에는 인슐린의 분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데 아까 말한 성장인자가 나오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동화 호르몬이 자꾸 나오면 지방이 타고 싶어도 지방이 나갈 시간이 없는 거야. 지방이 나갈 기회가 없는 거야. 내가 무대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유를 제가 웬만하면 자주 시키는데, 이제 라떼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잔까지? 근데 그것도 사실 우유나 유제품들이 결국에는 그런 성분들이 많아서, 특히 우유에 많아요. 그 우유에 있는 단백질 문제가 아니고 우유에 있는 탄수화물 문제, 유당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동화시키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게 많이 들어있고, 우유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지만 그런 것까지 얘기가 들어가면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니까 그건 나는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우유를 마시면 동화 호르몬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동화 상태가 되고 몸이, 그러면 이화 상태로 가야 되는, 우리 인체가 이화 상태로 가야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를 자꾸 순간순간 끊는다. 그러니까 우유를 주기적으로 먹으면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최적화가 안 된다, 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어떤 사람 우유를 마시고 살 잘 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우유 때문에 살이 안 빠진다면 고생하지 말자 이거죠. 다이어트 얼마나 오래 할 거냐 이거지. 고생하지 말고 효과를 보려면 내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우유라면 그걸 좀 과감히 줄이셔야 돼요. 네. 또 있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밀가루 음식을 제한한다. 라면, 파스타, 냉면, 국수, 빵 등등. 자, 밀가루 음식을 제한한다는 일단 밀가루, 라면, 파스타, 냉면, 국수, 빵 딱 들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먹는, 선호하는, 그 다음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밀가루는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에 뭐 아마 소금이랑 설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 맛없는 빵은 또 싫고 맛있는 빵 먹죠. 그 다음에 라면 같은 경우에 그 라면이라는 그 고체 형태의 면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그런 꼬들꼬들한 면이 나와. 그러니까 결국에 라면을 먹어보면 알겠지만, 라면이나 뭐 국수나 이런 걸 먹으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더 이렇게 짜지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그 국물에서 들어오는 염분이 그 안으로 삼투압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라면 자체에 소금기가 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에는 그 쫄깃쫄깃한 맛을 내기 위한 그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음식을 계속 먹게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소장벽에 딱 붙으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요. 글루텐이라는 그 성분이 소장에 붙어요. 그럼 영양 흡수를 방해해. 영양 흡수를 방해하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거는 다이어트 잠깐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게 소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그래서 요즘에 글루텐 프리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중독성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결국에 음식이라는 걸 만드는 어떤 업체 또는 음식이라는 걸 만들 때 있어서 사람을 중독시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중독이 돼야 계속 먹지. 그래야 판매가 되고.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위한 음식들을 많이 먹고자 하니까 글루텐 프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무염도 나오고 저염도 나오고 뭐 무탄수화물도 나오고 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웰빙을 위해서 좋긴 하지만 무염은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염분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염으로 먹으면 몸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이온? 네, 이온이 아니고 그 뭐 칼륨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이런 것처럼 결국에 그런 성분들이 너무 빠져나가게 되면 무기질이라고 그러죠. 무기질. 무기질이 빠져나가게 되면 몸이 배사가 안 돼요. 역시. 그래서 저염이 맞는 거지 무염은 아니에요. 그럼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근육도 수축기관이 잘 안 돼요. 뻣뻣해지고. 그래서 나트륨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는 좋은 게 아니고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밀가루 음식 제한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1부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1부에서 잠깐 끊고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2부에서 다시 찾아뵙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다이어트 다들 열심히 하시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바디 메이크업 설정 트레이너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는 최창호 대표님과 함께
열심히 운동을 할 예정인데요. 목표는 이제 다이어트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점이나 고민에 좀 빠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팁들을 저희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에 대회를 나갔었어요. 피트니스 대회. 근데 이제 2년 동안 좀 다른 훈련도 하고 하면서 조금 근육도 찌고 살도 좀 찌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다시 대회를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대표님과 함께 다이어트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팁들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이 영상에서 혹시라도 오해하실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립니다. 지영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지금 꽁트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현재 뭐 회원님이나 아니면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 다이어트 10계명을 설명하듯이 자연스럽게 풀어나갔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서 혹시 지영 선생님은 이런 내용들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거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치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너 역할을 했고 지영 선생님이 일반 회원님 역할 또는 구독자분들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영상들이 지영 선생님도 물론 운동을 다 알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단적인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영 선생님이 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어떤 그런 잘 모르고 있는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척척박사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그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영상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이어트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세요.